거짓 돌파는 강한 돌파와는 다르게 돌파 시 거래량이 급격하게 실리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짜 돌파 시에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함께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짜 돌파가 일어나느냐? 사실 이 거래량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0.1%입니다. 오늘은 돌파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파란 주가가 기존의 저항을 강하게 뚫고 새로운 고점을 형성하는 움직임을 우리는 돌파라고 합니다. 기존에 저항선이 있었습니다. 이 저항 가격이 있었는데 가격이 눌림을 주고 힘을 모아서 다시 상승하면서 돌파가 일어나는 순간이었죠. 이 돌파가 일어날 때 아래쪽에 보시면 거래량이 같이 증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가 일어날 때 그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돌파 매매란 무엇일까요? 돌파 매매란 특정한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돌파 매매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 왼쪽의 그림과 오른쪽의 그림 중에 어떤 것이 더 크게 상승을 할까요? 정답은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이 조금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왼쪽의 경우 상승 이후에 한번 눌림을 주고 곧바로 돌파한 경우고, 오른쪽은 상승 이후에 여러 차례 비슷한 가격대에서 돌파를 시도하다가 돌파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 차례 돌파를 시도하면서 이 저항대가 상당히 견고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지지도 일어나면서 역시 상승의 힘이 강하다는 것도 알게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세가 힘을 모으게 되고 결국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일어날 경우 강한 저항선이 돌파가 됐으므로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큰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눌림목 설명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상승 깃발형 패턴이 많이 간다. 상승 이후에 좁은 폭에서 비슷한 폭에서 여러 차례 횡보했을 때 사람들은 여기 주목할 수밖에 없고, 돌파가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다 매수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갑니다. 돌파에는 강한 돌파와 가짜 돌파가 있습니다. 먼저 강한 돌파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어서 저항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경우입니다. 특징이라면 돌파 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항선을 돌파한 후 일정 시간 이상 가격이 유지가 됩니다. 가격이 돌파하고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돌파 이후에 가격이 위에서 유지가 되고 추가 상승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 강한 돌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가짜 돌파는 저항선을 살짝 돌파한 후에 다시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저항선이 있었는데 살짝 돌파한 후에 바로 하락하는 경우, 우리는 이걸 가짜 돌파, 거짓 돌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은 돌파 직후에 거래량이 감소하면 신뢰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강한 돌파의 경우 돌파 시에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거래량이 계속 받쳐줍니다. 그리고 위에서 가격이 지지를 해주고 추가 상승이 일어나는 반면, 거짓 돌파는 강한 돌파와는 다르게 돌파 시 거래량이 급격하게 실리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돌파와 가짜 돌파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움직임입니다. 강한 돌파는 저항선 돌파 후 상승을 유지합니다. 반면에 가짜 돌파는 저항선 돌파 후 다시 하락합니다. 강한 돌파는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 후에 가격이 상승을 유지합니다. 바로 밑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계속 가격이 버텨주면서 유지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돌파 시에 거래량이 급증을 합니다.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짜 돌파는 저항선 돌파 후에 다시 하락합니다. 여기 이전에 저항선이 있었죠. 저항선을 돌파를 살짝 해놓고 곧바로 크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돌파에서는 거래량이 돌파 시에 급증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가짜 돌파 시에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함께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짜 돌파가 일어나느냐?
사실 이 거래량은 상승할 때 증가하고 하락할 때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거래량은 실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는 시장의 세력이 매도 쪽으로 급격하게 물량을 실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반드시 거래량이 상승하면 무조건 돌파다, 이 공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매매 전략입니다. 돌파 후에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재돌파 시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돌파 이후에 눌림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재돌파가 일어났을 때 손절폭을 이렇게 작게 잡고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짜 돌파 시에는 빠른 손절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돌파했을 때 강한 돌파에서는 돌파 이후에 가격이 유지돼 주면서 재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재돌파 시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었지만 상대적으로 가짜 돌파 시에는 손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짜 돌파는 리스크를 이 바닥까지 잡으면 리스크 폭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돌파하는 그 캔들이 깨지는 경우, 즉 손절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파 매매의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항선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저항선 돌파할 때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거래량이 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돌파 이후에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역할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파 이후에 이 돌파된 저항선이 그 다음에 지지선으로 역할을 바꾸고 다시 재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승장이거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돌파 매매의 성공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상승하던 추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저항을 만나다가 다시 위로 재돌파했을 때 이전 상승 추세를 이어서 다시 올라가는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추세를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절 기준을 설정해야 됩니다. 돌파 이후에 곧바로 빠지는 이런 거짓 돌파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강한 돌파의 경우 눌림을 한번 주고 다시 올라갈 때 이때 진입한다 그랬죠. 그리고 손절은 바로 직전에 이 눌림 저점 아래 여기다가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손절을 잡아주고 거짓 돌파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바로 진입을 했다 하면 그 다음 이 돌파봉의 저점이 깨질 때는 늦어도 여기서는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강한 저항선 돌파와 거래량 증가를 확인하고 돌파 후에 지지선 전환 여부와 손절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돌파 매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파 매매 시 진입 방법도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돌파할 때 곧바로 따라가는 전략, 돌파 예측 매매와 돌파 후 눌림목을 확인하고 따라가는 돌파 확인 매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파 시 곧바로 따라가는 전략. 돌파 예측 매매는 가격이 저항을 만났는데 돌파할 때 그 캔들이 끝나면 바로 따라가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강한 저항선을 돌파하는 순간에 진입을 해야 되고요. 이럴 때 조건이 있습니다. 강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해야 되고요. 돌파 순간 거래량이 크게 증가가 돼야 돼요. 손절은 돌파 직전에 캔들 저점 아래에다가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이 매매의 특징은 빠른 상승을 기대하는 전략이에요.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니까 돌파하는 힘을 이용해서 곧바로 시세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단점이라면 페이크 돌파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돌파 이후에 바로 다음 캔들에서 급격히 내려버리는 이런 속임수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로 돌파 확인 매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선을 가격이 돌파할 때 곧바로 따라 붙는 게 아니라 돌파 이후에 한번 눌리는 걸 확인을 해줍니다. 눌림을 받고 이 저항선이 지지를 받는구나 라는 걸 확인까지 해주고 나서 다시 재돌파가 일어날 때 여기서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감소한 후에 다시 반등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재돌파가 일어나는 걸 확인하고 진입을 해야 돼요. 손절은
눌림목의 바로 아래 또는 직전에 이 저항 가격대의 바로 아래 손절을 잡아줍니다. 돌파 확인 매매 장점이라면은 거짓 속임수 돌파를 걸러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장대 양봉을 만들고 다음 봉에서 바로 그냥 하방으로 고꾸라지는 이런 속임수 돌파를 여기서 걸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눌림까지 확인하고 재돌파 시 여유있게 진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속임수를 최소한으로 걸러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단점이라면 리스크는 적어지지만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파 이후에 눌림목이 없이 그냥 시세가 나버린다면은 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놓치기 싫고 속임수가 있더라도 돌파 시에 바로 따라붙어서 시세를 크게 먹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놓칠 땐 놓치더라도 안전하고 성공률이 높은 어떤 것을 선택하든 결정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마무리입니다. 돌파 매매는 첫째, 저항선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파 시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되고요. 또한 가짜 돌파가 일어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주의를 해서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설정을 하고 진입을 해야 됩니다. 손절과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돌파 매매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손절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고 대응해야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방법으로는 돌파 예측 매매와 돌파 확인 매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찰을 해보시고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돌파 매매는 강한 상승을 노리는 전략이며 거래량과 가격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상 0.1%였습니다. 감사합니다.